휴대성이 꽤 중요하면서 타자치는 일은 적지만 마우스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트랙패드는 써야겠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짜잔, 삼성 갤럭시 탭 S7 키보드 커버 리뷰입니다. 언박싱부터 보시죠. 자, 보셨나요? 약 이렇게 보여드리고 2-3주 정도 사용을 했는데 디자인은 좀 이런 느낌이고요. 가격은 약 20만원대 그 정도까지 나는 의문은 조금 들긴 하지만 나름의 또 이유가 있긴 합니다. 자, 사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덱스 모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탭 S7에 포고핀 쪽을 붙여만 주시면 자석식으로 연결이 되고, 연결을 하는 순간 덱스 모드가 바로 연결되게 설정을 해 놓았고요. 이걸 설정 안 해주셔도 바로바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꺼주시고, 사실 연결성 부분에서는 이거보다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탭 S6 키보드를 사용을 해보고 나름 블루투스 키보드를 좀 작은 것부터 일반적인 사이즈 큰 것까지 몇 개 사용을 해봤지만 이렇게 나름 쏙쏙 들어가는 맛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저처럼 손이 크신 분들은 타자 위치나 크기가 조금은 작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마우스 패드 움직이는 모습 타건감이고요. 안녕하세요, 에이티입니다. 지금부터 타건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 요정도 타건감이고요. 소리가 이 정도 소리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키보드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는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건전지를 갈아줘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 굉장히 편한 편이고요. 이게 키보드 커버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각도 조절이 거의 180도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보시면 굉장히 튼튼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뻑뻑한 힌지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조절하는 방법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탭 S6에서는 붙이는 방식이 변경이 돼서 약간 자석식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훨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각도 조절이나 내구성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펜 위치도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랙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 키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클릭하기,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클릭하기, 아래쪽만 가능해요. 그 다음 2번 클릭도 가능하고요. 굳이 물리 버튼으로 클릭 안 하셔도 마찬가지로 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하기, 이렇게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길게 누른 후 드래그하기,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냥 드래그하기, 커서 이동 가능하고요. 두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기, 이렇게 페이지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앱 이동 또는 이렇게 개체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위아래로 페이지 스크롤 또는 이렇게 선택 사항들을 드래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기, 멀티 윈도우를 키거나 멀티 윈도우를 홈 버튼으로 가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손가락 펴기, 오므리기, 이렇게 확대를 하시거나 축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확대하기, 줄이기, 내리기, 그 다음에 홈 버튼 이렇게요. 그 다음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왼쪽으로는 최근 어플들을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어플들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손가락으로 두 손 탭하기, 이렇게 하면 뒤로 가기 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핑을 자주 하신다면은 펑션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터치패드를 꺼서 이렇게 터치패드를 아예 잠그실 수도 있고요. 다시 펑션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터치패드를 잠그실 수 있고, 다시 켜주시면 똑같이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덱스키랑 함께 있는 이 스크린샷 기능을 켜주시면 이렇게 스크린샷을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들을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 펑션 F1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키들이랑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들을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키가 있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탭 S7의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작업 효율이 좀 빨라지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이놈의 키보드의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이 전작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아진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편리해진 것도 맞지만, 일단 편리한 것도 맞지만, 그리고 옆 나라의 키보드보다 저렴한 것도 맞지만, 이 키보드를 만든 사람이
키보드를 진짜 써보고 만들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손이 커서 불편한 걸 수도 있고 이 말들이 불편한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른쪽 상단 두 번째에 있는 이 스크린샷의 위치, 이거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을 하면서 스크린샷 버튼을 잘못 클릭한 게 한 수백 번, 수십 번은 넘습니다. 스크린샷만 눌리면 뭐 나중에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타자를 치다가 스크린샷이 이렇게 눌리면은 보시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못 쓰냐면 다시 1, 2, 3, 4, 5, 6, 거의 한 6초 동안 저는 쉬어야 됩니다. 이 버튼 하나 잘못 클릭하면 스크린샷을 찍혀버리고 팝업 창이 나와서 다시 타이핑을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6초 동안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 스크린샷 기능을 끄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만약 없다면 꼭 그 기능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자주 눌리고 실수를 할 만한 위치에 있고, 눌리면은 잠시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ESC 키입니다. 보통 모든 컴퓨터 상에서 작업을 할 때 뒤로 가기 버튼은 ESC 키로 많이 사용을 하고 Alt F4를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ESC 키를 사용하기만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펑션 키와 ESC를 눌러야지만 뒤로 가기 버튼이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한 것 같고요. ESC 버튼만큼은 무조건 뒤로 가기 버튼이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뒤로 가는 버튼의 기능이 새로 뭐 세 손가락 터치 뭐 이렇게 하면 뒤로 가는 버튼이 있긴 한데, 역시 버튼 하나 누르는 거, 물리적으로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보다 편하진 않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한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로, 키보드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은 탭 S7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당연히 뭐 일반적인 이런 키보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편하고 가벼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약 한 500g 정도 무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럼 태블릿과 함께 사용하면 1kg가 넘어버리죠. 그러면은 거의 1kg대 노트북이랑 비슷한 무게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단점이 아니지만 분명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가져왔고요. 저는 사실 무거워도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키보드가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를 닫을 때 오작동, 이렇게 닫아도 이렇게 슬라이스 돼서 움직여버리면은 화면이 켜져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해결을 했어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런 파우치를 하나 구매를 해서 2-3천원 정도인데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방에 넣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커버가 없다면은 분명히 불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점이었고요. 자, 정말 좋은 부분도 많고 안 좋은 부분도 많죠. 어쨌든 단점도 명확한 키보드인데, 태블릿이랑 같이 사용을 할 때 뭔가 디자인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해서 포기하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다만 용도에 맞게 사용을 잘 하시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긴 해요. 태블릿 자체가 손글씨, 타이핑, 직접 터치하는 것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탭 S7 정품 키보드 커버는 첫 번째로 손이 좀 작으신 분들, 작업량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 타이핑의 용도가 좀 적으신 분들, 잠깐 사용하기에 좀 편하고 좋을 것 같고요. 이 키보드는 좀 중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핑이 적으신 분들은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시면은 더 작게 조그만한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냥 정말 또 그거보다 더 타이핑이 적다 하시면 화면에 있는 터치패드로, 스마트 키보드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할 테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커버 케이스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휴대성도 더 좋아질 거고요. 하지만 타자량이 많으신 분들, 기준은 최소 약 20분 이상 사용, 그 정도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은 20분이면 분당 뭐 300타를 쓰셔도 6000타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작은 키보드로는 다 그렇지 않지만 타이핑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6000타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건감이 정말 명확하고 휴대성은 좀 불편해도 좀 큰 블루투스 키보드를 뭐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가로 트랙패드보다 마우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하겠죠. 딱 이 두 상황의 중간, 휴대성이 꽤 중요하면서 타자 치는 일은 적지만 마우스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트랙패드는 써야겠다,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 키보드가 삼성 정품 키보드 커버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이 든다면 충분히 값어치를 하겠죠. 참고로 저는 오늘 키보드 빈도가 좀 적다고 하면은 뭐 이런 커버 케이스를 사용하고, 오늘은 좀 카페에서 작업량이 많을 것 같다 이러면은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챙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두 개 다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탭 S7 키보드 리뷰를 해봤고요. 키보드 커버는 확실히 대안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완벽히 무조건 써라까지는 아니지만 용도에 따라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여기까지 에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